비가 오던 밤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사람들은 그런 밤을 쓸쓸하다고 표현하곤 하지. 하지만 강민식에게 그날 밤은 쓸쓸함 따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다. 그것은 인생의 끝을 보는 밤이었으니까. 빗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작게, 점점 커지면서 어두운 하늘에서 먹구름 사이로 가끔 번개가 번쩍였다. 예보에는 없던 비였다. 저녁 6시까지만 해도 하늘은 맑았거든. 하지만 밤 9시가 넘어가자 하늘이 갈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남 외곽의 오래된 공장 단지. 낡은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페인트가 벗겨진 벽. 이곳은 한때 사람들의 땀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폐허였다. 한때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던 곳이지.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불빛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 불빛 아래로 웅덩이에 빗물이 튀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그곳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 빗물에 젖은 시멘트 블록들, 그리고 떨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공포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오는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다. 남자의 얼굴, 예순이 조금 넘어 보이는 얼굴, 깊게 패인 주름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이 사람이 강민식이다. 강민식, 62.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자였다. 거짓말도 잘 못하고 약속은 꼭 지키려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민식의 눈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그것은 빗물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을 믿은 게 죄인가? 성실하게 산 게 바보 같은 건가? 민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하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건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철문을 여는 소리였다. 민식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검은색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마치 무대 위를 걷듯이 여유롭게. 오도진, 48. 한때 민식이 동생이라 부르며 믿었던 남자였다. 도진이 민식 앞 2미터쯤에 멈춰섰다. 우산 아래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만은 선명했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도진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차갑다. 빗소리보다도 차가웠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오래 걸렸네요.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진아. 민식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젖은 바닥에 닿았다. 민식이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짓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사업이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게 무슨...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다.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같이 회사 일으키고 직원들 월급 챙기고 거래처도 지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 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너도 그랬잖아. 형님이랑 끝까지 간다고. 형님 믿는다고. 같이 성공하자고. 도진이 피식 웃었다. 우산을 조금 기울여 빗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했다. 그거 다 진심이었어요, 형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골목을 채웠다. 도진이 덧붙였다. 그때는요. 도진의 말에 민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는이라는 말. 그 세 글자가 민식의 가슴을 찔렀다. 민식이 다그쳤다. 그때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 도진이 답했다. 형님이 너무 착하시니까요. 도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착한 사람은요. 끝까지 착하게 당해주거든요. 그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민식이 눈을 크게 떴다. 너, 진짜, 도진이 되물었다. 진짜 뭐요? 나쁜 놈이냐고요? 도진이 우산을 민식 머리 위로 가져갔다. 빗물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형님, 세상은요. 나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투명한 봉지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민식은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알았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도진이 봉지를 민식 앞 바닥에 툭 던졌다. 봉지가 물웅덩이에 떨어지며 철썩 소리를 냈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거예요. 챙겨가세요. 민식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집어들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계약서,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대출 서류들.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식이 당황하며 물었다. 이게 다 뭐냐? 도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형님 이름으로 된 것들이죠. 뭐 당연하잖아요. 형님이 공동대표시니까. 민식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손이 떨렸다. 빗물에 젖어 글자들이 번졌다. 민식이 항변했다. 이 대출은 내가 동의한 적 없어. 이 금액도 처음 보고. 도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근데 여기 형님 도장 찍혀 있잖아요. 도진이 손가락으로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정말로 민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식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건 기억이. 도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기억 안 나세요? 그럼 형님이 잊어버리신 거겠죠. 도진이 서류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물에 젖어 흐물거렸다. 민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 사실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도진이 말을 이었다. 형님은요, 착해도 너무 착하세요. 믿는 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도진이 우산을 들어 민식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쳤다. 근데 세상은요. 믿음으로 안 돌아가요. 종이로 돌아가죠. 법원도, 은행도, 경찰도 다 종이만 봅니다. 민식이 애원하듯 말했다. 도진아, 제발
민식의 목소리가 잠겼다. 이 돈에는 우리 직원들 퇴직금도 섞여 있어. 너도 알잖아. 김 반장, 이 과장. 다들 나 믿고 맡긴 돈이야. 도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이 물었다. 그래서요? 민식이 되물었다. 뭐? 도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죠, 형님. 도진이 몸을 숙여 민식과 눈높이를 맞췄다. 형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묶여서 빠져버리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처음부터 도진이 되물었다. 처음부터였냐고요? 도진이 일어서며 웃었다. 글쎄요. 그건 형님이 판단하세요. 어차피 지금 와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 손톱만한 크기. 그 작은 물건이 민식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 순간에도 몰랐다. 도진이 USB를 민식 눈앞에서 천천히 흔들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도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형님이 저를 배신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민식이 놀라 외쳤다. 뭐라고? 민식이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다. 도진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메일도 있고요. 통화 녹음도 있고요. 아, 거래처랑 형님이 따로 만났던 CCTV도 있어요. 민식이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너도 알잖아. 도진이 인정했다. 알죠. 근데요, 형님. 도진이 USB를 민식 앞 바닥에 툭 던졌다. USB가 무릉덩이에 떨어지며 물이 튀었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를 믿어요. 그리고 증거는 만들 수 있거든요. 민식은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니, 얼마나 무지했는지.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인간이 아니야. 도진이 되물었다. 인간이요? 도진이 피식 웃었다. 형님,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는 사람이에요. 형님처럼 착하게 살다가 이 나이에 공장 골목에서 무릎 꿇고 싶진 않았거든요. 민식이 USB를 주우려 손을 뻗었다. 도진이 말했다. 아, 그거 가져가셔도 돼요. 복사본 20개는 있으니까. 민식의 손이 멈췄다. 그 순간 민식은 알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을. 도진이 우산을 돌려 세웠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도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진이 뒤돌아서며 말했다. 사람을 믿은 죄는 세상이 절대 봐주지 않아요. 민식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도진아. 하지만 도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인생,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편히 쉬세요. 도진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우산이 점점 작아졌다. 발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민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을 동생이라 불렀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혼자 남은 민식.
빗소리만 그를 둘러쌌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물에 젖어번진 글자들, 도장 자국들, 그리고 작은 USB 하나. 민식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작은 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뒤집어 버릴 수가 있구나. 민식이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켰고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빛에 민식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다. 민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민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식이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끝이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일 수는 없어. 민식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젖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그때는 몰랐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민식이 서류들을 가슴에 안았다. USB도 주머니에 넣었다.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며 산 적 없는 남자가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민식이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62의 나이.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힘도 없다. 하지만 민식이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는 남아 있었다. 빗속을 걸어가는 민식의 뒷모습. 그것은 진실이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빗소리만 남았다. 세상은 종이를 믿는다고 했다. 증거를 믿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종이로 시작된 거짓은 종이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한 늙은 남자의 마지막 반격에 관한 이야기다. 은빛 이야기 연구소가 보내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던 한 남자의 가장 치밀했던 복수.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1장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다. 몇 달 전의 이야기다. 그때는 아직 모든 게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고 민식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게 흘러갈 거라 믿고 있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민식은 눈을 떴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옆에서 아내 정미영이 작게 뒤척였다. 민식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 집 앞 골목.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민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시간이 좋았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혼자만의 시간. 공장까지는 버스로 40분. 민식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지나가는 건물들, 불 켜진 편의점,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공장지대. 버스가 공장 앞에 멈췄다. 민식이 내렸다.
정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경비가 말했다. 과장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민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칼퇴근이 대세라던데 과장님은 여전하시네. 나이 먹으면 다들 이래요. 습관이 무서운 거지.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식은 정문을 지나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 기계들이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에서 튀는 불꽃. 민식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 지퍼를 올렸다. 공장 안을 천천히 걸었다. 각 라인을 하나씩 확인했다. 기계 상태, 제품 품질, 직원들, 안전장비 착용 여부. 한 젊은 직원이 민식을 보고 인사했다. 젊은 직원이 말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김 대리. 오늘 인라인 상태 어때? 괜찮습니다. 어제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 요즘 주문 많이 들어와서 기계가 쉴 틈이 없잖아. 알겠습니다. 민식은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다음 라인으로 걸어갔다. 공장에서 민식은 과장이었다. 정확히는 생산관리 과장.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냥 민식 과장이라고 불렀다. 민식은 이 공장에서 40년을 일했다. 20살에 들어왔다. 고졸이었고 기술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일하는 것뿐이었다. 처음엔 막노동이었다. 무거운 걸 나르고 청소하고 선배들 심부름하고 그러다 몇 년 지나니 반장이 됐다.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맡았다. 또 몇 년 지나니 과장이 됐다. 이제는 공장 전체 라인을 관리했다. 민식은 똑똑하지 않았다. 대학도 안 나왔고 컴퓨터도 잘 못 다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었다. 사람을 대하는 일. 오전 10시쯤 한 직원이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다.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깜빡하고. 민식이 다가갔다. 바닥에 떨어진 부품을 주었다. 다행히 크게 망가지진 않았다. 민식이 말했다. 야,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면 실수도 하는 거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만 같은 실수 2번만 하지 마라. 한 번은 실수고 2번은 습관이야.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민식이 물었다. 그리고 다친 데는 없냐? 네. 괜찮습니다. 손 좀 봐봐. 민식이 직원의 손을 확인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다. 민식이 말했다. 이것 봐. 다쳤잖아. 가서 소독하고 밴드 붙여.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여기 기름 묻고 먼지 날리는 데인데 상처 나면 곧바로 처리해야지. 가서 붙이고 와. 젊은 직원이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민식도 쟁반을 들고 줄을 섰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것도 고마운 일이었다. 민식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혼자 먹는 게 편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반장이었다.
50대 중반, 민식보다 10살 정도 어렸다. 반장이 말했다. 과장님, 혼자 드시게 놔두면 섭섭하죠. 민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먹는 게 편한데 뭘. 그래도요. 요즘 과장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그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이번 달 말에 그만둘 것 같아. 반장이 놀라 물었다. 네, 왜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 나이도 이제 60 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과장님 없으면 여기 어떻게 돌아가요? 야, 사람 하나 없다고 공장이 안 돌아가나? 다들 잘할 거야. 반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서운하네요. 민식이 반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서운하지. 근데 때가 된 것 같아. 오후 4시 민식은 사무실로 불려갔다. 사장실이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사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사장이 말했다. 민식 씨 앉아요. 민식이 의자에 앉았다. 사장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장이 말을 이었다. 민식 씨가 이번에 그만둔다고 했다면서요? 네, 사장님. 이제 슬슬 몸도 힘들지 않나 싶어서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민식 씨 덕분에 여기 공장이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야. 아닙니다. 제가 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식 씨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했어요. 민식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사장이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퇴직금이랑 그간 수당 정리해서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놀러 오세요. 여긴 민식 씨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식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식은 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40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청춘도, 중년도, 이제 노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종이 몇 장과 도장 하나로 정리됐다. 민식은 서류를 들고 공장을 나섰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공장 건물을 뒤돌아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고생했다, 나도. 여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민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 안전모도 안 쓴다. 작업복도 안 입는다. 그럼 나는 누구지? 민식은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만져봤다. 주름이 깊었다. 손도 거칠었다. 62. 이제 노인이라 불려도 할 말 없는 나이. 하지만 민식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다. 아니, 젊다고 믿고 싶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 미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영이 민식을 보고 일어났다. 미영이 물었다. 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민식이 대답했다. 응.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왔어. 퇴직 서류 다 했어요? 응. 다 했어.
미영이 민식을 바라봤다. 민식의 얼굴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괜찮아요? 민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지. 뭐가 어때? 이제 좀 쉬는 거지.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민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저녁 식사 후 민식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공장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안전모, 작업복, 명찰, 그리고 40년 근속 기념패. 민식은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안전모에는 긁힌 자국이 많았다. 작업복은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명찰에는 생산관리과장 강민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식은 그것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창고 구석에 밀어 넣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미영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민식은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뭘 하며 살까?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퇴직금은 받았다. 적진 않았다. 40년치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친 돈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들 지훈이 결혼하면 또 돈이 필요할 텐데. 민식은 한숨을 쉬었다. 돈은 쓰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든 불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민식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몰랐다.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으니까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민식은 잠에 들었다. 며칠 후 민식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요즘은 할 일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다. 그때 누군가 민식을 불렀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오도진이었다. 도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이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민식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도진이? 어쩐 일이야? 저도 근처 일 보다가 형님 뵙고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요. 도진이 민식 앞자리에 앉았다. 도진이 물었다. 형님, 공장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응, 나이도 먹었고, 이제 쉬려고. 아이고, 형님이 쉬면 그 공장 어떻게 돌아가요? 형님이 다 책임지던 건데. 민식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 없어도 잘 돌아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늘 그러시네요. 겸손하셔서. 오도진. 민식보다 14살 어렸다. 공장 근처에서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민식과는 몇 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다. 도진의 업체가 공장에 부품을 납품했거든. 도진은 말을 잘했다. 사람을 대하는 법도 알았고 웃는 얼굴도 좋았다. 민식은 도진을 좋아했다. 똑똑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형님, 요즘 일 잘 되시죠? 민식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뭐가? 이제 퇴직했는걸? 아니,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뭐 하실 계획 있으세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도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민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안? 네. 형님한테 딱 맞는 기회가 있어서요. 도진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도진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요즘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작은 제조업체들한테 자금이랑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민식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복잡한 도표와 글자들이 가득했다. 도진이 설명을 이어갔다. 저도 작은 업체 하나 차릴 생각인데요. 근데 혼자는 어렵거든요. 현장 경험이 필요해요. 현장 경험? 네. 형님처럼 공장에서 40년 일하신 분. 사람 다루는 법 아시고, 작업 라인 이해하시고,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일만 했지, 뭘 안다고. 도진이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아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저 같은 젊은 애들은 책으로만 배웠지, 현장은 몰라요. 민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형님이 저랑 같이 회사 하나 차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민식이 놀라 되물었다. 회사? 나를? 네. 형님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공동 투자하시고 형님은 공동 대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민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사, 내 이름으로 된 회사,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했다.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내 회사를 가질 수 있다고 도진이 말을 이었다. 형님, 지금 정부 지원금도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기회 자주 안 와요. 민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진이 환하게 웃었다. 형님은 현장만 봐주시면 돼요. 사람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형님이 평생 해오신 거잖아요. 그럼 너는? 저는 영업이랑 마케팅, 서류 작업 이런 거 맡을게요. 형님은 안 하셔도 돼요. 민식의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필요하다고 말해줬다. 퇴직하고 나서 느꼈던 허전함이 도진의 말 한마디에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민식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식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미영이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표정이 좋네. 민식이 대답했다. 응, 도진이라고. 공장 거래처 사장 만났어. 무슨 일로? 그게 나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을 했어. 미영이 손을 멈추고 민식을 바라봤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업? 무슨? 작은 제조업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거래. 정부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고.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 또 힘든 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다르지. 이번엔 내 이름으로 된 회사야. 당신 이름? 응. 공동대표로 올라간대. 그 친구는 젊고 머리도 좋으니까 영업 쪽 맡고 나는 현장만 보면 된대.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미영이 말했다. 당신이 좋으면 나는 따라갈게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요. 뭔데? 미영이 민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 말고 종이를 믿어요. 도장 찍을 때는 나도 옆에 있게 해요. 민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그 순간
민식은 아내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민식과 도진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도진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형님, 여기 보세요. 사업 계획서예요. 민식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자가 빽빽했다. 잘 이해가 안 됐다. 도진이 설명을 이어갔다. 초기 투자금은 형님 퇴직금으로 시작하고요. 저도 제 자금 좀 넣을게요. 그럼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네.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이자도 낮고 조건도 좋아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도진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았다. 도진이 말했다. 그리고 형님, 여기 한 번만 서명해 주세요. 회사 설립 서류예요. 민식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민식이 물었다. 이게 다 뭔지 설명 좀 해줄래?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복잡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은 그냥 현장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도 형님, 저 믿으시죠? 민식이 도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밝은 미소, 진실한 눈빛.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지. 그리고 민식은 서류에 서명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민식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식은 몰랐다.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이 장 달콤한 제안. 한 달 후, 민식은 다시 안전모를 썼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과장이 아니었다. 이번엔 대표였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은성정밀 공동대표 강민식. 민식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 건물. 크지는 않았다. 예전 다니던 공장의 3분의 1 정도 크기였다. 하지만 민식에게는 특별했다. 이건 자기 것이었으니까. 공장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은성정밀. 은빛 성실함으로 정밀하게 만든다. 도진이 지은 이름이었다. 민식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공장 내부 기계 몇 대가 놓여 있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이라 공장 안은 조용했다. 도진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도진이 전화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안에 샘플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진이 민식에게 다가왔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첫 거래처 확보했어요. 민식이 놀라 물었다. 진짜? 네. 자동차 부품 납품건인데 잘만 하면 장기 계약으로 갈 수 있대요. 야, 대단한데? 도진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현장 잘 잡아주시면 문제 없어요. 품질만 지키면 되니까.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품질은 내가 책임질게. 며칠 후, 직원 2명이 출근했다. 한 명은 50대 중반 남자, 이전 직장에서 기계 다루던 사람이었다.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젊은 남자, 용접 기술자였다. 민식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민식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강민식입니다.
여기 공동대표로 있어요. 50대 직원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철수입니다. 30대 직원도 인사했다.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식이 두 사람에게 공장을 안내했다. 여기가 1라인이고요. 저쪽이 검수실입니다. 아직 작지만 열심히 하면 키울 수 있어요. 김철수가 물었다. 대표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민식이 대답했다. 저는 공장에서 40년 일했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했죠.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박준혁이 물었다. 여기 분위기는 어때요? 민식이 웃으며 말했다. 좋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작업이 시작됐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다. 민식은 작업 라인을 지켜봤다. 기계 상태, 제품 품질, 안전 수칙. 하나하나 확인했다. 김철수가 부품 하나를 들고 민식에게 왔다. 김철수가 말했다. 대표님, 여기 이 부분 도면이 조금 이상한데요. 민식이 부품을 받아들고 살펴봤다. 민식이 말했다. 아, 이거 각도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조립할 때 안 맞아. 어떻게 수정하죠? 이렇게 여기 각도를 5도만 더 꺾으면 돼. 그러면 딱 맞을 거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대표님. 바로 보시네요. 민식이 웃었다. 이런 건 경험이야. 몇 번 해보면 눈에 보여. 오후. 도진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민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민식이 물었다. 도진아, 첫 작업 잘 끝났어. 도진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품질 괜찮았어요? 응, 문제 없어. 다음 주에 납품하면 될 것 같아. 좋아요. 그럼 다음 주문도 받을 수 있겠네요. 민식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근데 요즘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네.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형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형님이 현장 잘 잡아주시니까 제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민식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우리 둘이 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래서 동업이 좋은 거죠. 그날 저녁, 민식은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미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식이 말했다. 오늘 첫 작업 잘 끝났어.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나도 걱정했지.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직원들은 어때요? 좋아. 다들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미영이 밥을 떠주며 말했다. 당신이 좋으면 다행이에요.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민식이 웃었다.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옛날 같아요. 민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미영이 민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약속 잊지 마요. 무슨 약속? 도장 찍을 때 나도 옆에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잊지 않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점점 궤도에 올랐다. 주문도 늘었고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했다. 민식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민식을 사무실로 불렀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민식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응, 무슨 일이야? 도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형님, 여기 몇 군데 서명 좀 해주세요. 민식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두툼했다. 민식이 물었다. 이게 다 뭐야? 도진이 설명했다. 은행 대출 관련 업데이트랑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예요. 다 제가 맞춰둔 거고요. 형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아? 네.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서류가 많거든요. 형님, 이거 안 받으면 손해예요. 민식이 서류를 넘겨봤다. 글자가 빽빽했다.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됐다. 민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래? 도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복잡해요. 법률 용어도 많고,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도진이 민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님은 현장 담당이고 저는 서류 담당이잖아요. 우리 역할 분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민식이 잠시 망설였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형님, 저 믿으시죠? 그 말에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지. 민식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가락에 도장 잉크가 묻었다. 민식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찜찜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했다. 도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현장만 신경 쓰면 돼. 며칠 후 회사 회식이 있었다. 직원 3명과 민식, 도진, 모두 5명이 작은 고깃집에 모였다.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부딪혔다. 김철수가 말했다. 대표님, 건배합시다. 민식이 잔을 들며 말했다. 자, 우리 은성정밀 파이팅, 파이팅. 모두가 소주를 마셨다. 박준혁이 말했다. 대표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전 회사는 너무 삭막했거든요. 민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회사는 사람이 우선이야. 도진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형님 덕분이죠. 형님이 사람 대하는 법을 아시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대표님은 뭐랄까 진짜 현장 사람 같아요. 민식이 물었다. 현장 사람?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확인하시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민식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고기를 몇 점 더 먹고 소주 몇 잔을 더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도진이 일어서서 잔을 들었다. 도진이 말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두가 도진을 바라봤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이 회사는요, 강민식 대표님이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민식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야, 뭐 그런 걸. 도진이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형님. 진심이에요. 제가 형님한테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뭔데? 도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착하게 살면 결국 남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민식은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도진이 계속 말했다. 형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고, 사람 믿고.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김철수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물어요. 도진이 민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진짜예요. 민식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도진이 웃으며 잔을 들었다. 형님,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약속해요. 민식이 잔을 부딪혔다. 그래, 약속하자. 딸그랑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민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도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착하게 살면 결국 남는다.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다. 착하게 살면 남는 게 맞나? 아니면 당하는 건가? 민식은 고개를 저었다. 술에 취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민식이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영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영이 민식을 보고 일어났다. 미영이 말했다. 술 많이 마셨어요? 민식이 대답했다. 조금. 회식했어. 재밌었어요? 응. 직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미영이 민식을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며 민식이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미영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당신이 좋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뭔가 불안해. 왜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당신 느낌은 늘 맞았어요. 조심하세요. 민식이 눈을 감았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민식은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숙취였다. 씻고 나와 커피를 마셨다. 조금 정신이 들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도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형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오늘 은행 가야 해서 좀 늦게 출근할게요. 민식이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민식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문득 어제 도진이 가져온 서류가 생각났다. 그 서류들 다 뭐였지? 민식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도장만 찍고 내용은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한 달이 더 지났다. 회사는 점점 바빠졌다.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납품 일정도 빠듯했다. 민식은 매일 현장을 뛰어다녔다. 기계 점검, 품질 확인, 직원 관리. 쉴 틈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이 또 민식을 사무실로 불렀다. 민식이 들어갔다. 또 무슨 일이야? 도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형님, 죄송한데요. 또 서명 좀 부탁드려요.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또, 이번엔 뭔데? 추가 대출이요. 기계 한 대 더 사야 해서요. 기계? 네. 요즘 주문 많잖아요. 기계 하나 더 있으면 생산량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민식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근데 대출을 또 받아야 돼? 도진이 설명했다. 지금 현금 흐름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민식이 서류를 넘겨봤다. 역시나 복잡했다. 민식이 물었다. 이 금액 좀 큰 거 아냐? 도진이 대답했다. 기계가 비싸요. 근데 이거 사면 바로 본전 뽑아요. 그래도 도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님, 지금 기회예요. 주문이 몰리는 지금 생산량 늘리면 대박이에요. 민식이 망설였다. 도진이 말을 이었다. 형님, 저 언제 형님한테 손에 끼친 적 있어요? 제 말 믿으세요. 민식이 한숨을 쉬고는 도장을 찍었다. 또다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식은 불안했다. 서류에 도장을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았다. 그것도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집에 도착해서 미영에게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영은 알아챘다. 저녁을 먹으며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돼. 너무 잘 돼서 바쁜 거야. 미영이 민식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민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거짓말 못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민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나도 잘 모르겠어. 뭐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데요? 민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에 도장을 많이 찍었어. 근데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거든.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도장 찍을 때 나도 옆에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회사에서 바빠서.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내일 그 서류들 복사본 다 받아요.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요. 알았어. 약속이에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식이 출근하자마자 도진이 달려왔다. 도진이 급하게 말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민식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인라인 기계가 고장 났어요. 부품 교체해야 해요. 언제? 당장 오늘이요. 안 그러면 납품 못해요. 민식이 현장으로 뛰어갔다. 기계가 멈춰 있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식이 기계를 확인했다. 베어링이 나가버렸다. 민식이 말했다. 이건 최소 이틀은 걸려. 도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틀? 안 돼요. 내일까지 납품해야 하는데. 그럼 어떡해? 외주 맡겨야 해요. 비용 좀 들어도.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외주 알아봐. 그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서류 복사본 받아올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저녁, 민식은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미영이 물었다. 서류 복사본은요? 민식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 기계 고장 나서 정신이 없었어. 미영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은 꼭 받아요. 알았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식은 서류 복사본을 받지 못했다.
매일 뭔가 일이 터졌고 매일 바빴다. 그리고 민식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느 날 밤 민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도진도 거래처 미팅 간다며 나갔다. 민식은 사무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서류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민식이 하나씩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연대 보증. 민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서류마다 민식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훨씬 컸다. 민식이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많이 빌렸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도진이 들어왔다. 도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아직 안 가셨어요? 민식이 서류를 들고 물었다. 도진아, 이게 다 뭐냐? 도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이 대출 금액,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른데? 도진이 다가와 서류를 가져갔다. 형님, 이건 누적 금액이에요. 여러 건 합쳐진 거라서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도진이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걱정 마세요. 다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형님은 현장만 신경 쓰세요. 민식이 도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밝은 미소, 여전히 진실해 보이는 눈빛.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도진이 말했다. 형님,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또 바빠요. 민식이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식은 뒤를 돌아봤다. 도진이 서류 파일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민식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또 무시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민식은 생각했다. 나는 사람을 믿는 게 습관이 됐나? 도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착하게 살면 결국 남는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착하게 살면 남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건가? 민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진이는 좋은 애야. 나를 속일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삼장 보이지 않던 금. 석 달이 흘렀다. 은성정밀은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고 있었다.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제법 분주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식은 그걸 느끼고 있었다. 아침 8시. 민식은 평소처럼 공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도진의 차가 보였다. 새 차였다. 깨끗한 검은색 세단. 민식이 차를 보며 중얼거렸다. 차를 바꿨네. 공장으로 들어가니 도진이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도진이 전화로 말했다. 네,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도진이 민식을 보고 웃었다. 형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민식이 물었다. 차 바꿨어?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전차가 너무 낡아서요. 거래처 미팅 다닐 때 좀 그래서. 그래도 새 차까지. 도진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 잘 되잖아요.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민식은 공장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급이 언제 나오죠? 민식이 놀라 물었다. 월급? 벌써 날짜 지났나? 네, 사흘 지났어요. 민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안하다. 내가 확인해 볼게. 민식은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도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민식이 급하게 말했다. 도진아, 월급이 안 나갔다는데?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알아요. 알면서 왜 안 줬어? 도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님,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요. 거래처에서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럼 어떻게? 이번 주 안에 들어와요. 그때 바로 줄게요. 민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진이 민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언제 월급 안 준 적 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민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식은 생각했다. 월급이 늦는다고? 회사가 잘 된다면서. 그날 오후, 민식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식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월급이 며칠 늦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엔 드릴게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김철수가 물었다. 대표님, 회사 괜찮은 거죠? 민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거래처에서 대금이 좀 늦어져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식은 무거운 마음이었다. 월급이 늦어진다는 건 회사가 어렵다는 신호였다. 민식은 그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미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식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영이 민식을 보고 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식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월급이 늦어졌대. 미영의 손이 멈췄다. 월급이요? 응. 거래처에서 대금이 안 들어와서. 미영이 앞치마를 벗고 민식 옆에 앉았다. 당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가?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가 잘 된다면서 왜 월급도 못 줘요? 그리고 도진 씨는 새 차까지 샀다면서요? 그건 업무용으로.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제발 정신 차려요. 뭔가 이상해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근데 뭐예요? 아직 확신이 안 서.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요. 그게 당신 장점이지만 때론 약점이 돼요. 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약속대로 월급이 나왔다. 직원들은 안도했고 민식도 한숨 돌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주 도진이 또 민식을 사무실로 불렀다. 민식이 들어가자 도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또 서류였다. 민식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이번엔 또 뭐야? 도진이 설명했다. 형님,
운영 자금 추가로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대출 좀 더 받으려고요. 또 대출? 네. 요즘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민식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근데 이미 대출이 좀 많지 않아?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긴 한데요. 지금 안 받으면 운영이 힘들어요. 민식이 서류를 넘겨봤다. 복잡한 숫자들과 조건들. 민식이 물었다. 이거 내가 다 이해하고 싶은데 설명 좀 해줘. 도진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지금 바쁘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알고 싶어. 도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도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부분은 대출 원금이고요. 이 부분은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식은 집중해서 들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다. 용어가 너무 어려웠고 숫자들이 너무 복잡했다. 10분쯤 지나자 민식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식이 손을 들며 말했다. 잠깐.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도진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괜찮아요. 이런 건 원래 어려워요. 그래도 도진이 서류를 다시 가져가며 말했다. 형님, 제가 이런 걸 하려고 있는 거예요. 형님은 현장만 봐주세요. 이게 우리 역할 분담이잖아요. 민식이 잠시 망설였다. 도진이 펜을 내밀었다. 형님, 시간 없어요. 은행에 오늘 제출해야 해요. 민식이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또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식은 식탁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미영이 물었다. 오늘은 왜 또 그래요? 민식이 대답했다. 오늘도 서류에 도장 찍었어.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요? 응. 이번엔 대출 관련 서류래. 내용 확인했어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몰라서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회계사나 변호사한테.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도진이한테 미안하잖아. 내가 못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민식이 깜짝 놀랐다. 미영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이었다. 미영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그게 당신 장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독이 되고 있어요.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우리 아들 지훈이 결혼 자금까지 다 넣은 거 알아요? 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뭐? 당신이 회사에 넣은 돈. 그게 우리 전 재산이에요. 지훈이 결혼 자금도 포함이에요. 민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미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발 조심해요. 다음 날 민식은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다. 회계사가 민식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식이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들을 꺼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넘겨보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한참을 보던 회계사가 고개를 들었다. 회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전부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공동대표라서. 회계사가 한숨을 쉬었다. 고객님, 여기 금액들 보셨어요? 네, 근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회계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전부 합치면 약 8억 정도 됩니다. 민식이 놀라 되물었다. 8억? 네. 대출, 담보, 연대보증 전부 합치면 그 정도예요. 민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계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대출들이 전부 단기 대출이에요. 상환 기간이 짧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회계사가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빨리 갚아야 한다는 거죠.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재산이 날아가요. 담보요? 회계사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고객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민식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집이요? 네. 그리고 고객님이 연대보증인으로도 서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정상인가요? 회계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럼 회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동업자분이 고객님 모르게 뭔가 하는 건 아닌가요? 민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친구는. 회계사가 말을 끊었다. 고객님, 제 조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앞으로는 절대 확인 안 된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민식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계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연락해 보세요. 민식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식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8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8억을 빌렸다고? 민식은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퇴직금이 전부였다. 그게 3억 정도였다. 그럼 나머지 5억은? 민식은 고개를 감싸쥐었다. 도진이가 설명해 줬을 거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저녁. 민식은 공장으로 돌아갔다. 도진과 얘기해야 했다. 사무실에 도진이 있었다. 민식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진이 놀라며 물었다.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이 안 돼서.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도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도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무슨 얘기요? 민식이 의자에 앉았다. 회계사 갔다 왔어.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계사요? 응. 우리 회사 서류 좀 보여줬지. 도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갑자기 회계사를? 민식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진아, 우리 부채가 8억이라는데. 이게 맞아? 도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형님, 그건 대답해줘. 맞아, 안 맞아? 도진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민식의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진이 변명했다. 형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알아서 하려고, 알아서 한다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도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님, 그건 은행에서 요구해서 민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 도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민식이 일어섰다. 흥분하지 말라고? 내 집이 걸린 문제야. 우리 가족이 걸린 문제라고. 도진도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회사를 위한 거였어요. 회사를 위한 거? 네. 회사가 커지려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민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투자? 이게 투자야? 이건 빚이야.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식이 말을 이었다. 도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우리 회사 괜찮은 거야? 도진이 잠시 침묵했다. 괜찮아요. 진짜? 네. 조금만 버티면 돼요. 다음 달에 큰 계약 하나 들어와요. 민식이 한숨을 쉬었다. 도진아, 나는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 안 해. 근데요?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뭐든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민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식은 생각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식은 미영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회계사가 한 말, 부채 금액, 도진과의 대화. 미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민식이 말을 마치자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식이 대답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지켜본다고? 응. 도진이가 다음 달에 큰 계약 들어온다고 했어. 그게 되면 미영이 말을 끊었다. 그게 안 되면요? 민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믿으려고 하네요. 나는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았다. 당신 나한테 약속해요. 뭘? 만약, 정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내 말 들어요. 변호사 만나고 제대로 대처하는 거예요. 민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민식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공장 라인을 돌아보고 직원들과 얘기하고 품질을 확인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식은 이제 서류 더미를 볼 때마다 불안했다. 도진이 전화 통화하는 걸 볼 때마다 궁금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 일주일 후, 도진이 민식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도진이 말했다. 형님, 큰 계약 성사됐어요. 민식이 놀라 물었다. 진짜? 네. 자동차 부품 납품건인데 1년 장기 계약이에요. 와, 대단한데? 도진이 신나서 말했다. 이제 우리 회사 안정될 거예요. 형님 걱정 끝이에요.
민식도 기뻤다. 정말로 기뻤다. 역시 도진이를 믿길 잘했어.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민식이 받았다.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 말했다. 강민식 고객님이시죠? 대출 연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식이 놀라 물었다. 연체요? 무슨 연체요? 지난달 이자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럴 리가. 잠시만요. 민식은 전화를 들고 도진의 사무실로 갔다. 도진이 없었다. 민식이 다른 직원에게 물었다. 도진 대표 어디 갔어? 거래처 미팅 간다고 나가셨어요. 민식은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식은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민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법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 민식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 있었다. 이건 뭐에 쓴 거지? 민식은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도진이 놀라며 물었다. 형님? 뭐 하세요? 민식이 통장을 들고 물었다. 도진아, 이 돈들 어디 간 거야?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민식이 다그쳤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 이자 안 냈다고. 도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해봐. 도진이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 돈은 원자재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이자는 제가 깜빡했어요. 민식이 비웃었다. 깜빡했다고? 이런 큰 돈을? 형님, 요즘 정신없어서. 민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없으면 안 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도진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도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진짜? 네. 민식은 도진의 눈을 바라봤다. 예전처럼 진실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식이 말했다. 알았어. 일단 오늘은 집에 가볼게. 도진이 물었다. 형님, 화났어요? 민식이 대답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민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회사는 계약을 따냈다고 했다. 그런데 돈은 없다. 월급은 늦어진다. 대출 이자는 안 낸다. 이게 정상일까? 민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집에 도착했다. 미영이 민식을 보자마자 물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민식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여보,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무슨 얘기예요? 민식이 조용히 말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미영이 민식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식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다. 은행 전화, 사라진 돈,
도진과의 대화. 미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민식이 말을 마치자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결정해야 해요. 뭘? 미영이 민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계속 믿을 건지 아니면 대비할 건지. 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도진 씨를 믿고 싶은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때론 믿음보다 현실이 중요해요. 민식이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 계속 말했다.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가요. 우리 상황 설명하고 대책 세워요. 그게 우리 가족 지키는 길이에요. 민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밤, 민식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 진실한 눈빛.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민식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민식은 눈을 감았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자. 그리고 진실을 알아보자. 일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부채의 크기를 알았고 의심의 깊이가 커진 강민식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